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라 안팎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러 왔습니다. 세계적인 기술 전문가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때로는 놀라움, 때로는 경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영국 BBC의 베테랑 기술 특파원 제임스가 한국을 취재하면서 겪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년간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기술을 바라보던 한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의 진정한 혁신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에서 20년간 기술 분야를 취재해온 제임스 윌슨입니다. 런던에 살면서 실리콘밸리와 유럽의 기술 동향만 주목해왔던 전형적인 서구 중심적 사고를 가진 기자였죠. 그런 제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런던의 회색빛 하늘 아래 BBC 본사 15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컴퓨터를 켜는데 편집장 데이비드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제임스, 이번 CES 취재 준비했지? 올해 특별한 게 있다더라. 뭐가 특별하다는 겁니까? 또 애플이나 구글이 새로운 제품 발표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한국이 글로벌 혁신 챔피언이 됐다는군.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야. 솔직히 말해서 별로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 LG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해봐도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또 삼성, LG 아닌가? 결국 애플이나 구글 따라하는 거 아닐까? 그래도 이번엔 뭔가 다르다는데. 설마 진짜 혁신적인 게 있을까? 아시아 기업들은 늘 모방만 해왔잖아. 이런 대화를 나누며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기내에서도 계속 의구심이 들었어요. 정말 한국이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20년간 취재해온 경험으로 볼 때 진정한 혁신은 실리콘밸리나 유럽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해서 CES 컨벤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개막식장에는 전 세계 기술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무대 위에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회장이 발표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올해 75개국을 대상으로 한 기술혁신. 역량평가에서 대한민국이 혁신 리더에서 최고 등급인 글로벌 혁신 챔피언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기술 무역 장려, 국경 간 데이터 흐름 허용, 스타트업 친화성, 친혁신 법적 환경, 디지털 투명성 등 15개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했어요.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국이 미국이나 독일보다 혁신적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개막식이 끝나고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삼성 부스였어요.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규모만 크고 내용은 뻔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삼성 부스에 들어서는 순간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홈 AI 기술 시연을 보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집 전체가 하나의 지능형 생태계로 작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식료품 재고를 파악해서 자동으로 주문하고 에어컨이 사용자의 생체 리듬을 분석해서 최적의 온도를 조절하고 텔레비전이 가족 구성원 각자의 취향을 학습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거예요. 이건 마법이잖아요? 제가 중얼거리는데 옆에서 한국 개발자가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홈 AI 팀 박준호입니다. 놀라셨나요? 네,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기술이 실제로 구현 가능한 건가요? 박준호 씨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닌 인간을 위한 기술을 만들고 있거든요. 사용자 중심의 AI 철학이 저희의 핵심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미래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삼성이 이번 CES에서 29개의 상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4개가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이라는 최고상이었어요. 저는 즉시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삼성의 홈 AI가 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법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그 다음이었거든요. 삼성 부스를 나와서 LG 부스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삼성에서 이미 충분히 놀랐기 때문에 LG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LG 부스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셀프 드라이빙 AI 홈 허브였어요. 이 기기는 음성, 소리, 이미지를 동시에 인식하는 다중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기기가 AI와 스마트홈 두 부문에서 동시에 혁신상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옆에서 젊은 한국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LG전자 연구원 이수민입니다.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이 기기가 정말 감정까지 이해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AI는 사용자의 표정, 목소리 톤, 행동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감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슬플 때는 위로가 되는 음악을, 기쁠 때는 더 신나는 콘텐츠를 추천해드리죠.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수민 씨는 울트라기어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도 보여줬는데 이 제품은 게이밍과 이미징 두 부문에서 동시에 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화질이 너무 선명해서 현실과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혁신적이 되었나요? 제가 묻자 이수민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모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도하고 있어요. 한국의 혁신은 더 이상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앞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혁신은 더 이상 모방이 아니다. 그들이 이제 선도하고 있다. LG는 이번 CES에서 총 24개의 상을 받았고 그중 3개가 톱 이노베이션이었어요. 삼성과 LG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곳곳에서 상을 휩쓸고 있었거든요. 삼성 SDI가 배터리 기술로 처음으로 CES에서 상을 받는 역사적인 순간도 목격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옆에서 미국 기술 전문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삼성 SDI의 프라임엑스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배터리 기술에서도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걸 증명한 거죠. 중소기업 부스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스타트업들이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모든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바이오헬스 분야의 한국 기업이었어요.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AI 게임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는데 정확도가 97%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제가 묻자 개발자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저희는 주요 대학교와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개발했습니다. 55세 이상 분들을 위한 무료 자가진단 도구로 인지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현지 미국 기술 전문가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코리아 이즈 더 뉴 실리콘밸리 코리아 이즈 더 뉴 실러콘밸리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정말 한국이 새로운 기술 중심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혁신이라는 걸요. 한국이 단순히 몇 개 제품을 잘 만든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 거였어요. 제가 20년간 가져온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CES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삼성 부스에서 만난 박준호 씨가 한국 본사 방문을 제안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수락했어요. 정말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혁신이 어떻게 가능한지 직접 보고 싶어요. 그럼 다음 주에 서울로 오세요. 저희 본사를 구경시켜 드릴게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나라일까요? 20년간 서구 중심적 사고로 기술을 바라봐온 제게.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로만 여겨졌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거대한 디지털 허브였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 로봇 가이드, 홀로그램 안내판 등 첨단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히스로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와, 이게 정말 공항인가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오지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고 속도도 엄청 빠르더라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봤는데 모든 역에서 오지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저는 한국의 혁신 지표들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4.93%나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제야 이해가 되는군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혁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의 결과였던 거죠. 다음 날 박준호 씨의 안내로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이곳은 정말 놀라웠어요. 1,3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혁신 클러스터였습니다. 여기서 정부 관계자를 만나보세요. 경기도청에서 온 김 과장님이 한국의 혁신 정책에 대해 브리핑해 주었어요. 한국은 1960년대부터 과학기술에 국가 차원에서 투자해왔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과학기술부를 만든 게 오늘날 혁신의 토대가 되었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한국이 60년 전부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과학기술에 투자해왔다는 거였어요. 영국이나 미국처럼 자연스럽게 혁신이 일어난 게 아니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였던 거죠. 수원에 있는 삼성 디지털시티도 방문했습니다. 홈 AI가 실제로 개발되는 현장을 보니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수백 명의 개발자들이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한 개발자가 말했는데 그 열정이 정말 대단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카이스트도 방문했는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한지 알 수 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시설과 교수진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열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네요. 네, 저희는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혁신은 단순히 기업들의 노력만이 아니라 교육, 정부 정책,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였던 거예요. 마지막 날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1966년에 설립된 이곳은 한국과학기술 발전의 출발점이었어요. 여기서 한국의 과학기술 역사를 보여드릴게요. 연구원 안내자가 전시관으로 데려갔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된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가 과학기술을 국가 발전의 핵심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였어요. 키스트 설립, 과학기술부 신설, 카이스트 설립 등 체계적인 투자가 이어졌죠. 정말 놀랍네요. 60년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다니. 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가난한 나라가 무슨 과학기술이냐고요. 하지만 지금 결과를 보시잖아요. 청와대 사랑채에서 한국 현대사 전시를 관람하면서 저는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혁신 강국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정말 기적 같았어요.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이 기술 침략적 산업으로 전환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죠. 대기업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미래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성과로 이어진 거였어요. 이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었군요. 60년간의 계획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혁신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교육열과 근면성, 정부의 장기적 비전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기적이었던 거예요. 서울에서 3주를 보내며 저는 한국 혁신의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박준호 씨, 이수민 씨를 비롯한 많은 한국 엔지니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철학을 배웠어요. 한국이 CES에서 글로벌 혁신 챔피언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박준호 씨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한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저희는 60년간 준비해왔어요. 교육에 투자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무엇보다 미래를 믿고 투자해왔죠. 그 결과가 지금의 성과입니다. 런던으로 돌아가서 저는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코리아 더 이노베이션 미라클이었어요. 다큐멘터리에서는 CES 2025에서 한국이 75개국 중 최고 등급을 달성한 배경, 삼성 29개와 LG 24개 수상의 기술적 혁신성, 60년간 일관된 과학기술 정책의 성과, 그리고 모방에서 혁신으로 한국 기업들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영국 시청자들은 한국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국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제임스, 정말 대단한 다큐멘터리였어.
한국이 이렇게 혁신적인 나라인 줄 몰랐어. 편집장 데이비드도 극찬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제 다큐멘터리가 에미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 정부에서 과학기술 홍보대사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온 거였어요. 지금 저는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한국의 혁신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20년간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있던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혁신은 기술이 아닌 비전과 지속적 투자에서 나온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혁신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추천해요.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어디를 방문하면 좋을지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추천 제목: 영국 기자가 본 충격적인 한국의 진실. 75개국 중 1위 달성한 진짜 이유. 20년 베테랑 BBC 기자가 한국에서 받은 충격. 세계가 놀란 혁신의 비밀. 고트래픽 키워드. 해외 반응, 외국인이 본 한국, BBC 다큐멘터리, 한국 기술력, 삼성 LG, 혁신 강국, 선진국 기자 감동, 한국 의기적, 글로벌 1위, 해외 언론 찬사.